오늘 같이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은 MBTI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MBTI 다들 해보셨죠? 정식적인 MBTI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약식 MBTI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 MBTI를 접해봤어요. 제가 있던 기독 동아리에서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리더 무슨 워크숍을 갔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꽤 옛날이죠. 그때도 MBTI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는데 뭐를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너는 ENFP래요. 그래서 ENFP가 뭐죠?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죠.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니. 이게 나구나. 그래,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막 천방지축처럼 날뛰고 다니고 ENFP가 조금 이렇게 통통 튀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MBTI를 했냐, MBTI를 해야 된다. 한참 이렇게 보통 MBTI를 처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MBTI 전도사가 돼서 만난 사람들마다 너네 MBTI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짧게 나왔지만 보통 이제 MBTI를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죠. I가 있습니다. E는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외부에 집중하고 사교적인 활동적이고 외부 활동이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I는 좀 내향적이고 자기 내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는 좀 오감 및 경험에 의존하고요. 또 숲보다 나무를 본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요. N은 좀 직관적이다. 나무보단 숲을 보는 사람들이다. 요즘에 좀 핫했죠. T와 F가 있습니다. T는 좀 사실에 관심이 있고 맞다 틀리다. 좀 원리 원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F는 좀 관계 중심이고 협조와 공감 중심이라고 합니다. 또 J가 있고요. J는 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되고 기한, 엄수해야 되고 신속한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P는 좀 유동적 목적과 방향, 또 상황 적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제가 했을 때에는 ENFP였어요. 저는 아주 외향적인, 아주까지는 아니지만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직관적인 사람이었고,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인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것들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같이 막 울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고, 과제는 안 하고, 과제는 이렇게 전날 내일까지 과제가 있었구나 하고 맨날 딜레이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MBTI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조금씩 또 바뀌더라고요. MBTI의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점점 더 MBTI를 지금은 참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신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적인 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향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도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외향적인 것들을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는 인식적인 사람, 저는 P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P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J적인 사람,
좀 판단적인 사람으로 많이 바뀌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가 남미에서 한 1년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아주 ENFP적인 동네였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외향적이고 너무 즉흥적이어서 그곳에서는 제가 가장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도시에서 제가 제일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빨리 다 씁니다. 왜요? 거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100만 원이 내일 100만 원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1,000원으로 우유를 살 수 있었으면 내일 1,000원으로 우유를 살 수 있을까? 내일은 2,000원으로 우유를 사야 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그냥 다 써버립니다. 그럼 저는 아니 좀 저축도 좀 하시고 이래야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 내일의 행복이 있을 줄 모르는데 오늘 괴로우면 뭐하냐. 일단 오늘 행복하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제의가 된 거예요. 제발 미래를 생각합시다. 내일도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어디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MBTI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되기도 했죠. 이게 참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좀 E랑 I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예요. 그러니까 저는 E니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녀요. I 같은 경우에는 I한테는 함부로 다가가지 마세요. 이들 I에게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I가 문을 닫아서 절대 당신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막 그런 얘기들. I를 기다려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한참 또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J랑 P가 또 한참 이슈였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P들끼리 여행을 가면 P들끼리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J들끼리 가면 숨 막힌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꼭 그 사람이 J인지 P인지 확인해라. 그래서 J랑 함께 가면은 그 사람에게 여행 계획을 맡기고 뭐 그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대학교 때 그 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대형 강의였거든요. 교수님이 한 번은 MBTI를 얘기하시면서 그 MBTI 16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대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유형대로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INFP 조에 갔습니다. INFP라고 주로 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INFP들끼리 모였어요. 저희 특성이 있는데 모였는데 조별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별 모임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INFP끼리 모여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아무도 발표도 안 하고 아무도 지금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총대를 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제대로 안 하니까 제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것이 INFP의 특성이다. 그러고 발표 준비를 이상하게 대충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INFP의 특성을 발표 준비를 대충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표 모임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교수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러면서 이제 INFP들, 그러니까 뭐야 P나 J 이런 것들이 또 한참 이슈였던 게 있고요. 요즘에 보기에는 제가 T랑 F 이런 것들이 조금 요즘 그런 말들이 너 T야? 이런 얘기들. T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또 T야 이런 것들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너무 우울해서 막 치킨이랑 먹고 아이스크림을 막 한 5개 먹었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반응해 주길 원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게 힘들었어.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거 그렇게 먹는다고 우울함이 해결될 것 같아? 오히려 그러면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증폭돼서 너의 우울함은 더 커질 뿐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너 티니? 너 티야? 이런 것들이 요즘에 또 한참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MBTI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는 또 이제 뭐 그런 거 나왔죠. 혈액형 특성 그래서 A형, B형, O형, AB형 그리고 저는 A형이라 소심해요.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 또 뭐 애견남, 테토녀
그런 얘기들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애견남이다 이러고 막 처음에 애견남이 무슨 말이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애견남, 뭐 테토녀 이런 얘기들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뭐죠? 당신은 어떻습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정의하는 혹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MBTI 처음에 열광했던 것도 나는 어떤 사람이지? 너무 궁금하다.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욕망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거죠. MBTI나 뭐든지 간에 이런 성격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것. 바뀔 수 있다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 또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는 저는 P지만 가장 J가 되었던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또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T야 이렇게 얘기하면 T가 왜 나쁩니까? T는 매우 중요하죠. 사람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은 그 성향들에 따라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런 걸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그것들을 무엇은 열등하다, 무엇은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다시 오늘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이 김기리 씨가 이야기한 나는 산만해. 나는 산만해. 이것이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약점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산만해. 나는 어때? 그런데 발견했죠, 김기리 씨는. 나는 산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에너제틱한 거구나. 나의 산만함이 내가 우울함을 잊어버리는데 아주 좋게 사용되고 있구나. 김기리 씨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본인이 약점이라고 거기에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장점으로 발현되고 나는 이걸 산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에너제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것. 그것들이 참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민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노래를 잘하고 뭐 말을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하고 뭐 웃기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나도 뭐 하나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비교해 보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 잘하는 게 없지? 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발견한 게 나는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는데 못하는 건 별도 없네. 특별하게 못하는 게 별로 없네. 하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시키면은 이런 거 할래? 이런 거 하실래요? 이런 거 어때? 라고 하면은 곧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내는구나. 근데 제 성향 자체가 하나에 몰두해서 엄청 잘하고 거기에 스페셜하게 되는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난 뭐 하고 싶지? 특별하게 뭐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나는 내가 특별하게 뭘 잘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뭐든지 나에게 부탁하고 내가 도전되고 챌린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다. 거기에 내가 강점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좀 관점이 바뀌었어요. 또 제가 단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거죠. 제가 좀 뭐든지 좀 귀찮아합니다. 제 기본적인 감정 하나 중에 자체가 딱 뭔가 들어오면 귀찮아. 나중에 하면 안 될까? 귀찮아. 이걸 꼭 내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저의 안에 깊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찮음이 저를 도와준 적이 꽤 많습니다.
저를 성장시킨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귀찮게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나? 조금 더 신박한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 나보다 이걸 더 즐겁게, 기쁘게, 강제로가 아니라 기쁘게 해내면 그럴 사람을 내가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나 귀찮은 사람이야. 나는 왜 이럴까?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를 넘어서서 그래, 나는 뭔가 귀찮아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건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 조금 더 괜찮은, 이것에 맞는 사람을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능력들이 또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의 약점들, 제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을 저는 조금씩 장점으로 승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은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참 신중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상황이면은 이 사람 정말 신중한 애인데, 나쁜 상황이 되면 이 사람 너무 우유부단하다. 제발 좀 결정을 내리세요. 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정말 용감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만 다르게 보면은 이 사람 정말 무모하다. 우리가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장점으로 생각하고 강점으로 생각하는 단어들인데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약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과 태도에도 그렇죠. 성실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서 여기에서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나는 소극적이다,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겸손하신 분일 겁니다. 네, 이것들은 다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난 고집이 센 것 같지? 라고 하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당신은 끈기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뭘까요? 그렇죠. 나는 왜 거절을 못하지? 당신은 친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런 강점이 있다. 나는 사람이 좋아 라고 하면은, 다르게 보면은 나는 만만해 보이고 이용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다는 거죠. 여기도 한 번 더 있습니다. 일과 성과에 관련돼서는 계획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변화에 약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도전적이다, 안정성이 부족하다,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또 비현실적이다, 산만하다라고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긍정적이다, 여기 위험을 간과한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저는 좀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약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뭔가 귀찮아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귀찮아해 라고 그냥 제 자신이 깊이 파고들고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나는 그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제 자신이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나의 좀 약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다르게 생각하셔서 이것들을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맹사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맹사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혹시 맹사성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조선 초기에 그 정승을 하셨던 분인데요. 막 소 타고 다니신 분입니다. 소를 타고 다니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또 청백리예요. 왜 소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그만큼 소탈하고, 그러니까 우의정, 뭐 좌의정 이렇게까지 벼슬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소탈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월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자들한테 막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비가 새는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 소탈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맹사성이 어떤 사람이었냐? 조선 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맹사성은 고려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맹사성이요, 할아버지가 고려의 고위관리였고요, 아버지도 고려의 관리였습니다. 고려 우왕 때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이라고 아시죠? 고려 최후의 명장이자 그 충신인데요. 그 최영 장군의 손녀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맹사성은 고려에서 있었다면 그냥 출세 가도를 달릴 만한, 가문 좋죠, 똑똑하죠, 명문가랑 결혼했죠,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려가 망하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조선이 건국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맹사성이 고려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조선이 들어서는 순간 이 맹사성의 강점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약점이 돼버립니다. 고려의 명문가였어? 고려의 최영 장군의 손녀딸과 결혼을 했다고? 고려에서 장원급제를 했어? 넌 뭐야? 순식간에 이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조선으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조선에 이제 관리가 되기로 했는데 항상 감시를 받았어요. 항상 성분의 의심을 받았고요. 너는 고려 사람 아니냐? 너는 정말 조선에 충성하는 게 맞냐? 그래서 관직 초반 13년 동안요, 좌천을 한 번 당하고요, 3번을 파직당하고요, 2번 유배를 당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직장 세월이었겠습니까? 그전 직장에서 최고의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망해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데 넌 뭐야? 너 그전 직장에 아직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을 냈는데 그거 고려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막 혼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태종왕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거의 죽이라고 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너무 기니까. 어쨌든 간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바람에 태종왕이 열받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맹사성을.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갔는데요. 근데 맹사성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맹사성이 너무너무 겸손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종왕이 맹사성을 죽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대신들이 나와서 맹사성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왕에게 간언을 했다고 합니다. 병든 그의 스승까지 와서 제발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맹사성이 능력도 있었지만 그렇게 왕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왕이 화를 내면 기본적으로 맹사성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지켜주려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맹사성이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고 얼마나 뛰어난 인재였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의 분노를 반대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가.
참 대단하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맹사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새로운 조선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알았을 겁니다. 맹사성은 내가 가지고 있던 강점들이 다 약점이 되었구나.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맹사성은 청백리로 살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했다고 하거든요. 많은 고려의 충신들이 조선에 취직하지 않고 죽었죠. 근데 맹사성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왜 조선에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 맹사성이 왜 청백리로 살고 겸손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 정권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새로운 나라에서 의심을 받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히면은 바로 1순위로 날아갈 게 맹사성이었다는 거죠. 정말 맹사성이 심성이 착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사람들이랑 네트워킹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그러면서 출세욕도 없고 그러면서 재물도 안 모으고 그게 맹사성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자신의 약점으로 변해버린 강점들 그것들을 인정하고 맹사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조선에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들이 맹사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종왕 때 맹사성은 또 개국공신도 아니었어요. 그 전 정권의 고려의 신하였으니까요. 오히려 세종 때 세종이 이 맹사성을 들었습니다. 왜 세종은 맹사성에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개국 공신의 어떤 후손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세종은 오히려 맹사성은 이 사람 똑똑하고 청백리고 겸손하고 오히려 이 사람한테 내가 빚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정승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참 대단한 점이었죠. 이 사람 오히려 권력욕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된 강점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았던 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중에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까지 청백리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의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맹사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상황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래 내 약점들, 내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나아갈 때 맹사성처럼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요. 엄청난 사도입니다. 많은 성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엄청 전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랬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성경도 쓰고 사람들도 고치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구절 전에 보면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엄청난 종교 지도자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고쳤지만 이 가시를 위해서 제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면은, 그러면 그 자신이 어떻게 교만하게 될 것이며, 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면 또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약한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 그 약점들을 통해 깨달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 강점들과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과 약점은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든지 또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약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들을 강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그것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강점들은 더 발 위에 나가시고, 우리 안에 또 어려운 것들이나 약점들이 있다면 그것에 낙담하시고 절망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더 완전해지고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잘하는 것들, 우리 안에 강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정도가 넘어서, 지나쳐서, 교만해서 그것들이 약점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언제나 경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맹사성이나 바울의 예처럼 우리 안에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에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들을 양분 삼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약점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하루하루, 그래서 내후년이 더 멋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